우리나라의 OLED 기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한국을 타도하겠다고 나선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안에 미세한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LED는 전류가 흐를 때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활용해 빛을 내는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백라이트를 통해 빛을 공급받아 표현하는 LCD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OLED는 화질, 무게, 두께, 저소비 전력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플렉시블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차량용 등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등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 삼성이 독주하고 있다면 TV용 대형 패널 시장에서는 LG가 독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OLED 기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OLED는 국내 업체가 시장을 독식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OLED TV를 판매하는 국가가 약 20여 개에 이르는데 여기에 100% 한국산 OLED 패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OLED 기술력은 가히 독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보유하기가 쉽지 않으며 한국이 수성하고 있는 이 강력한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한국을 타도하겠다고 나선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과 중국의 OLED 기술 격차를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LCD 시장에서 중국에게 추격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은 LCD 시장 점유율이 중국보다 40%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중국 중앙당의 적극적인 투자하에 작년 LCD 시장은 중국이 한국을 17% 이상 앞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LCD 시장은 점점 OLED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은 다시 LCD의 경험을 살려 한국을 앞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장기적인 투자 및 기술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OLED 패널을 만드는 회사에서 당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공정 기술을 도입하면서 대규모 물량과 낮은 단가로 OLED 시장 장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스마트폰 등에 탑재하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 OLED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대형 OLED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형 OLED 시장에 눈을 돌린 LG 디스플레이를 긴장케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비롯해 이디오, 비전옥스 등이 OLED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작년에 BOE는 시장 점유율을 0.1%에서 5.4%로 점유율을 늘렸는데 LG가 같은 기간 0.6%에서 1.8%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BOE의 약진이 두드러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기술력 자체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지금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호언장담한 2025년에 한국을 따돌리고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즉 모습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안에 미세한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관련 기술자들을 빼오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형 OLED 시장은 LG가 100%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인재들을 데려오는 방식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채용 광고에서는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가 대면적 OLED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이 올라왔는데 근무지는 중국이고 채용 조건은 65인치 이상 대형 OLED 패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력자이며 급여는 1억 원 이상으로 제시된 광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패널 업체가 국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LG 디스플레이 기술진 스카우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1대1로 개별 접촉하거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는 방식으로 인력을 빼갔는데 이젠 대놓고 채용 공고를 낸다며 기술 유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또한 침체기에 빠진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틈새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패널 제조사는 경영난 타개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업 구조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 불안감이 높아진 개발 인력을 중국 업체가 빼가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인력 유출 상황은 LCD에서 시작해 중소형 OLED를 거쳐 최근 대형 OLED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우수 인력에게 많게는 3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신기술을 습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OLED 기술은 LCD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적은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직원의 계약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에 취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인력 유출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어긴 임직원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례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가 되고 있어 이마저도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실제로 BOE나 CSOT 같은 중국 업체가 자회사나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소속으로 한국 인력을 취업시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약서를 받고 퇴직 사유를 문서로 남겨놓는 보안 조치를 하지만 100% 추적은 어렵다며 중국으로 설계도 같은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직원들이 습득한 노하우나 설계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인력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첨단 디스플레이 인력이 퇴직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최근 이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3,5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원천 기술의 유출을 막고 디스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중국의 관련 기술 빼내기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7일 수원지검은 삼성 디스플레이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과 책임연구원 그리고 장비업체 2사 등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법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술들은 삼성이 3년간 100억 원대 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장비로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련 기술들을 중국 측 장비업체에 넘겼으며 수원지검은 국정원의 수사정보를 접수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아 이들의 혐의점을 발견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담긴 노트북, 구조도가 그려진 수첩 등을 은닉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 시도는 광범위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으로 전현직 기술자들을 유혹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달 중국은 스파이 혐의로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이 철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관련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 세심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